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날로 가볼게요. 그때 계엄군들이 국회에 들어왔던 CCTV 영상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추가로 공개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동 소재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계엄군의 모습입니다.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계엄군이 집결한 모습입니다. 이후 정문 진입로 앞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본격적인 감시와 통제에 나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15분이 경과한 후에야 철수하는 계엄군 모습입니다. 계엄군이 국회로 와서 침탈을 했는데 어느 모자란 국회의장이 그래 계엄군한테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자, 보세요. 저 CCTV 영상은 장윤미 변호사님, 시청자분들 나 이거 처음 봤는데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지금 저 상황이 어디고 어떤 상황이 찍힌 거예요? 네, 사실 이 시각도 중요한데요. 계엄 해제가 된 이후로 한 40분 정도가 경과한 시간입니다. 지금 보신 CCTV 속 영상의 장소는 한남동, 서울 한남동에 있는 국회의장의 공간, 그러니까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국회로 출퇴근을 하는 그런 장소인 거죠. 그런데 계엄 해제가 된 이후에도 이 육안에서 확인이 되듯이 총으로 무장을 한 군인들이 이렇게 공간에서 무엇을 찾는지 어쩌는지 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공개가 된 겁니다. 좀 전에 공간 담벼락 같은 기와가 달린 그런 담벼락도 보였네요. 맞습니다. 공간이군요. 네. 예, 그러니까 관련해서도 군에서는 공간에 군인들이 집결한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다만 방첩사령부로부터 어떤 경호와 관련한 요청을 받았다고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까 보신 영상 속에서 들으신 것처럼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니 어떤 국회의장이 지금 이 계엄이 해제된 상황에서 내 안위를 이렇게 계엄군한테 부탁을 할 리가 있느냐, 이거는 거짓이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장실에서는 해명, 나아가서는 수사까지 촉구하기 위해서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대별로 볼게요. 오전 1시에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됩니다.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190명 전원 만장일치로 의원들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죠. 그런데 그때가 1시 2분인데 1시 42분에 조금 전에 보신 영상,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따라서 군이 진입하는 영상이 고스란히 찍혔고요. 오전 1시 50분 공관 정문에 집결돼 있고 이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서 있는 모습 보였죠? 그 골목길 같은데 공관 정문에 집결해 있고 그 모습 이후에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됐고 그리고 나서도 15분쯤 뒤에 국무회의에 비상계엄 의결의 해제 의결이 있고 난 뒤에 15분 뒤에야 군이 철수했다는 게 국회 사무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국회 사무처는 뭘 주장하냐? 김재현 의원님, 혹시라도 2차 계엄이 있었던 거 아니야? 또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시키고 혹시 공간에 복귀하는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기 위해서 저 군인들이 남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그때 당시에 출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출동했는지 여부를 자신들이 받은 지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해 주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에는 그냥 보면서 저기 왜 갔을까, 그것도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곧 이제 비상계엄이 해제될 그런 시기인데 왜 무장군인들이 국회의장 공관에 갔을까 하는 의구심 정도이지 그 이상의 확인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하여튼 좀 이상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는 고스란히 영상이 찍혔기 때문에 출동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저기에 출동했던 군인, 특히 즉 공관 정문 앞에 서 있는 그 영상을 보면 2명 정도는 사복 차림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포함해서 소속과 어느 부대인지를 다 밝혀야 된다, 이렇게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2명의 이제 살림 관련된 분들이 그 가이드를 했고요. 그 실제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제 요청으로 보면 대통령실 경호처가 요청해서 계엄군이 들어왔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 경호처에게 사실은 공식적으로 국회가 어떤 뭐 이렇게 가결시킴에도 그러니까 계엄을 무효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4시까지 대통령께서 진노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네. 당수들을 좀 체포해라 이런 요구를 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 네. 또 그래서 그것이 큰 틀의 의미의 어떤 2차 계엄의 어떤 신호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를 여러 군데를 얘기해서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실에서 국회의장실이라든지 혹은 판교라든지 주요한 지역에 대하여 여전히 어떤 그 요인들의 체포라든지 네. 구금에 대한 요청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의심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진영 변호사님 한 언론 보도 보니까요. 비상겸 선포하고 그 이튿날 즉 국회가 비상겸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그날 그 새벽에 보세요. 4일 새벽 1시에서 1시 반쯤 경기도 파주시청에 군 당국이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민회관 대공연장을 이 대관할 수 있냐, 빌릴 수 있냐, 거기가 한 최소 900명쯤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그곳인데 그걸 빌릴 수 있냐, 그 새벽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정말 당시에 체포, 정계의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서 그곳에 구금하려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하나하나 나오는데 그 의도가 뭔지는 앞으로의 어떤 수사라든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저것입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마 파주 쪽에 있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공 그 시민회관 대공연장이니까 보통 어떤 시민회관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공연장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왜 밤에 그것도 군이 어떻게 보면 그 행정시설을 빌리려고 했느냐에 대한 의문부터 시작되는 것도 사실인 것이고 또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과 전후와 관련해서 어떤 요인들에 대한 그 체포 구속을 통해서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은 충분히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미 지금 기존에 그 군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요인들 같은 경우에는 과천 쪽에 있는 모 시설의 어떤 수용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네. 해봤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와 별도로 어떤 이와 같은 그 공공시설을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보안시설로서 된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민회관에 대해서 어떤 그 체포구속을 통한 수용할 수 있는 장소로 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네. 또 의문도 없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군에서 이렇게 행정철도 진짜 필요하면 낮에 해도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 전후 지금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파주에 있는 모 부대라고 했으니까 네. 그 모 부대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어떤 취지에서 이와 같은 어떤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다고 하면은 네. 이 부분이 충분히 확인될 것 같고 그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계엄과 관련된 어떤 수용 시설이다 한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 되는 것이고 네. 그에 대한 문책을 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것이 해퍼닝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관계를 좀 밝히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정도의 어떤 선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